점수 잡는 Hackers. 자, 이어서 B번 단락으로 그럼 넘어갈게요. 저희가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어요. 그럼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거예요. B번 단락을 잘 읽으시고 B번 단락이 끝나면 인포메이션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아직 못 풀고 있던 19번 문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퀘션 문제 계속 생각해 주시고, 하나도 지금 못 풀었으니까 말이죠. 일단은 갑니다.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체 이 기술이 현재 이렇게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흔하게 이제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안정성이죠. 그래서 안전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자, 실제로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Transport Research Laboratory. 이거는 이제 서머리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그 기관 명칭이었죠. 기관은 반드시 질문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단어 보는 순간 서머리 문제 19번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 했던 이 연구가 현재 보여준 거예요. More than 90%. 90% 이상이라고 하는 건 거의 대다수죠. 이 대다수의 뭐가? Of road collisions. 대다수의 이 도로에서의 충돌 교통사고는 사실은 뭐를 수반한다? Human error. 사람의 실수를 수반하는 것이다. 무엇으로써? As a contributory factor. contributory factor는 일종의 그냥 원인이 되는 요인이에요. 한마디로 이유이죠. 한 가지 이유.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대다수의 숫자 표현이죠. 대다수의 교통사고는 사람의 실수를 일종의 원인으로 포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그 사고 발생을 줄여줄 수 있는데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B번 단락이 대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죠. 자, 제 생각에는 현재 제가 제시한 부분까지만 가지고 봤을 때 19번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문제 풀어볼 건데 물론 인포메이션 문제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 19번 문제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19번 문제 가시면 이 수치는 뭐랑 연결하면 좋은가요? 여기 90%로 밝혔기 때문에 90%를 figures로 보면 되고, 기관은 그대로 기관이었고요. 그럼 이 기관이 밝혔던 것 중에서 찾는 게 뭐냐면 대다수의 이제 교통사고가 주로 뭐 때문인가? 이 글에 따르면 뭐 때문이죠? 이유로 밝혔던 원인이 사람의 실수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 human error를 그 이유 요소로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적으실 때는 human error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여기쯤에서 19번 문제가 드디어 처음 하나 풀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문제를 이때 확인해 보시고 다시 지문 가셔야 돼요. 자, 20번 문제를 여기서 읽어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 이외에도 이 자동차를 자동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다른 장점들을 아마도 몰고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추가적인 장점, 스킴은 보통 계획이죠. 20번에 대한 계획이 보다도 현실적이다, 실행 가능할 수 있다. 특히나 타운즈 앤 시티는 결국에는 도심이죠. 이제 도시 지역에서 더 실행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다? 도로에서 차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다. 자, 일단 서머리 문제는 빈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도심에서 더 실행 가능한 계획이 뭐에 대한 계획이냐를 찾는 문제예요. 장점 중에서. 알겠죠? 도심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중에 어떤 거에 대한 계획이냐. 자, 이 부분을 이제 머릿속에서 업데이트를 하시고 다시 지문 가겠습니다. B번 단락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문제가 이제 중간쯤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제 B번 단락의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읽어보면서 또 인포메이션 문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번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고, 멀티플 문제는 아직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도 기억을 하면서 가야죠. 늘 세 문제를 동시에 푸는 거예요. 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설계가 현재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B번 두 번째 파트를 갈게요. B번 단락의 두 번째 파트. 앞에서 언급했던 거 이외에 또 다른 이제 자동차를 자율화시키고 자동화시키는 거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사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죠. 뭐에 대해서? 시간을,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 시간을, 사람들이 운전하는 데 쓰는 시간을 자유롭게 해서 그 시간 동안에 뭐 다른 거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장점이죠. 자동화시켰을 때, 자율주행시켰을 때 사람들이 운전 안 하고 다른 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어쨌든 장점이에요. 자세한 예시를 말해줍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어느 정도든 아니면 운전의 모든 거를 다 자동차가 알아서 하게 되면은 가능하죠. 첫 번째, 장점으로 인지하셔야 돼요. 뭐가 가능해요? 자동차가 운전하게 되면은 be productive, 생산적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그냥 시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뭔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socialize,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히 정말 자동차가 대신 운전해주는 시간 동안에 쉴 수도 있죠.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는 뭐죠? 자율화 자동차에 대한 단점, 장점? 장점이에요. 제 생각엔 멀티플 초이스 퀘션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멀티플 문제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을. 자, 만약에 자동차가 운전을 정말 또 하게 되면은 those는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I challenged 뭐뭐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현재 이 자동차 제공되는 이제 운전 수단, 자동차 이제 수단 같은 현행 이제 모델 체제에서 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아니면은 장애인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현재 그 운전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런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시행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뭐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누릴 수도 있겠다. 상당한 이제 여정에 있어서 어토노미라고 하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역해드리면 자동차가 대신 운전해주는 중간에 남의 도움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대신 운전해주기 때문에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도 이제 여러 가지 가고 싶은 곳에 이분들도 자율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신체적으로 약간 조금 뭐랄까 힘들어하시는 분들, 운전에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자율주행에서 얻는 장점이죠. 남의 도움 없이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이 문제의 지문의 흐름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장점이에요, 장점.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퀘션 문제 갔어야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멀티플 초이스 퀘션 문제 첫 번째 그룹 23번, 24번. 장점 언급됐으니까. 현재 지금 제시한 문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율화가 진행이 되면은 장점이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도 그 시간 동안 어울릴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자,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여행객들이,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뭐 하면서 쓸 수 있다? 운전 말고 다른 거, 운전을 제외한 다른 거 하면서 쓸 수 있다. 그 다른 거가 뭐예요? 바로 여기죠. 쉬기도 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면서. 분명히 이게 다른 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C번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C번 보기 정답 되었고, 아마 여기서 하나의 정답이 더 나왔죠? 그 지문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그런 이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면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알아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의 도움 없이 알아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독립적으로 가는 거죠. 남의 도움 없이. 그래서 이 autonomy라는 표현을 independently랑 연결하셔가지고 정답을 풀어주면 되는데 그게 정답이 D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people은 those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운전이라고 하는 거를 물리적으로 이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운전하라는 거를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신체적으로 약간 장애인 분들은 그렇겠죠.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것보다는 신체적이 더 좋은 해석이겠네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뭐 할 수 있다? 혼자서 알아서 뭔가를 이제 이동할 수 있고 뭐 여행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혼자서 어토노미 쪽과 연결하면 되니까. 정답을 D번을 연결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23번 문제, 24번 문제를 여기서 지금 C번, D번에서 정답을 딱 고르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멀티플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그룹을 해결을 봤습니다. 자, 이어서 B번 문제, B번 단락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문제도 정답을 낼 수가 있었어요. 이제 B번 단락이 또 끝났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문제 확인해 보시면 15번 문제의 정답을 여기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자면 언급,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언급, driverless vehicle은 결국 자율주행차, 그럼 자율주행 차량의 여러 가지 어떤 장점에 대한 언급, 누구에 대해서? 개인, 그 차량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즉 운전자라고 의역해도 되죠. 그 개개인별 이제 운전자에 대해서 자율주행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다 장점이었죠. 운전하는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생산적인 일,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운전을 대신 자동차가 하면은 나는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 갈 수도 있고, 다 장점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연결이 되겠네요. 15번 문제, 그럼 paragraph B번이 정답. 어때요? 좀 까다롭죠? 이 문제의 유형 자체가. 단락을 꼼꼼히 읽어야지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B번 단락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네요.